검찰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을 텐데 그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나 그리고 법리 이런 걸 잘 검토해 보셨을 텐데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놓고 지금은 국민 법감정을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다. 특히 지금 야당이 대규모 공세를 펴는데 우선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은 분명히 이제 자리나 어떤 지위가 처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지금 유아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기를 거치고 있습니까?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거예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정도면은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지금요. 친한계에서도 이미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어제 저게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2022년, 2023년 뭐 요쯤이에요. 그때도 이 이슈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지금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안이고요. 거기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앞서 들은 거하고 지금 장관 시절 다르잖아요, 지금. 그때 왜 기소 안 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수사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이거예요. 자, 그럼 화면을 좀 비교해 볼까요? 법무부 장관 시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결론을 낼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어제 얘기는 검찰, 국민이 납득할 결과, 법과 원칙에서 국민 납득, 국민 눈높이가 들어갑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왜 말이 달라졌을까요, 지금? 뭐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말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구이연을 하고 있는 거죠. 전의 말과 지금 말의 일관성이 없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톤이 달라졌죠. 그리고 완전히 그 의미, 주제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의도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정치인 한동훈이기 전에 자신이 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지금 것이죠. 이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니 장관 시절에 왜 해결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요. 더구나 저분이 뭐 법무부 장관을 단순히 하신 분도 아니고 검찰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을 텐데 그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나 그리고 법리 이런 걸 잘 검토해 보셨을 텐데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놓고 지금은 국민 법감정을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다. 특히 지금 야당이 대규모 공세를 펴는데 그것은 법치에 근거한 공세가 아니라 야당의 감정적 대응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한 대표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영철 의원이 말씀하실 때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나가시는 인물들이 약간 이제 한동훈 대표 최근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라는 반응인데 저분들을 굳이 정치적인 어떤 이 성향을 뭐 말씀드리면 친윤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아니 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 친윤계로 꼽히신 분들은 더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가요? 법무장관 하신 야당 대표가
국민의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하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는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저는 그 말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약간의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약간 갸우뚱하면서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 계신데요. 당내에서 이제 저렇게 지금 방금 들었죠. 아니 왜 말이 바뀌어졌습니까? 근데 진짜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생각 또는 입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고 그런 시각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우선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은 분명히 이제 자리나 어떤 지위가 처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지금 유아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기를 그럼요. 거치고 있습니까?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본인이 남겨놨던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첫 입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 당시에 드러난 증거와 지금의 증거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고 법과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명백하겠죠. 근데 지금 소영주 소장이 말씀하신 그 앞부분은 없네요, 지금. 그 그렇죠. 사과나 뭐까지 그 설명하는 부분이 그게 없네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이 비겁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그때 말이 바뀌면 그거를 정치인으로서는 뭔가 믿을만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참 비겁한 정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눈높이를 바란다면 일단 선행돼야 될 것들은 뭐 조금 일단 본인의 말에 대한 사과, 어떤 설명 필요하고요. 친윤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정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나라의 시스템인데 윤석열 대통령만 보호하려고 그냥 뭐 국민 여론 재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장관실과 대표 시절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라진 건데 생각 자체가 바뀐 건지 아니면 생각은 있었는데 위치, 자리가 바뀌어서 나온 말인지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요즘에 이제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선거운동 이런 거에서 지역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아세안 국가들 순방 마치고 오늘 밤에 귀국을 하거든요. 근데 순방 떠날 때는 공항에 안 나갔잖아요. 배웅을 안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중을 나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화면 좀 볼까요? 이겁니다. 윤 대통령 오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합니다. 뭐 시간이 좀 남았어요. 밤이니까. 근데 출국할 때는 배웅 안 했잖아요. 앞서서 체코 갈 때는 배웅 마중했는데 이번에는 안 가서 사람들이 이거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해석까지 났는데 오늘은 마중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마중을 나가면 악수를 하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짧지만. 이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요. 자,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아니 출국길에는 배웅 안 나가더니 귀국길 마중 나가는 거 이거 좀 다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길 건가요? 뭐 저는 일단 그 당시 출국할 때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일정상 동선상 그때 이제 부산에 갔다가 뭐 하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그 외교상에도 그렇고 사실은 배웅 그리고 마중 중에서 사실 어느 걸 하나를 택하라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마중을 또 택하는 경우 사실은 굉장히 하나만 택하라 할 경우에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배웅을 안 나간 것 때문에 또 뭐 그 당내에서 또 많은 또 비판을 또 받은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저렇게 마중을 나가면서 앵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 온 여러 사람들과 뭐 짧게나마 또 이야기할 수도 그런 어떤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마중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중 나갔을 때 악수는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뭐 마중 나가면 다 악수. 예, 그렇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좀 대화가 뭐 한 3, 40초라도 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앞서서로 그냥 악수만 쓱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상황이 될까요?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인사 정도 나누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같이 나가신 분 간에 어떤 그런 어떤 대화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대화가 있을 같이 수가 마중을 있습니다. 나가신 아니 네. 마중을 나가신 분들끼리. 네네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도 나와 계신데요. 혹시요 지금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에 대해서 수용했다.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 끝난 뒤에 만난다. 이게 알려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다고 봅니다. 출국할 때 안 나갈 때는 뭐 부산 금정구 등 보궐선거 지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예.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 더 지금 국민의힘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또 막바지로 가면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예, 부산도 접점이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마중을 나간다면은 예.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 있었죠. 독대를 받아들이겠다는 예. 것도 있었지만 뭐 20명의 원내와의 그 한 대표의 모임, 만찬. 그리고 90명의 원내와의 만찬, 그리고 그건 오찬입니다. 오찬인가요? 오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 4명의 반란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안 계시는 동안에 명태균 이슈로 인해서 김대남 이슈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더 궁지에 몰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승기를 잡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승기를 잡고 있는 분위기라서가 이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보시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항상 밀당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출국할 때는 사실은 좀 상황이 그랬다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당하게 마중도 나가고.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분리할 때는 안 나타나고 예. 저번에는 무슨 모임에서 자기 자리가 배치가 바뀌었다고 30분 전에 뭐 이렇게 안 가겠다고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안 나타나고 또 유리하면 나타나고 이런 소심한 정치를 여당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의 행보를 잘 준비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아까 유아기 정치라고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탈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철 위원께는 요 주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오늘 마중을 나간다는 거는 좋은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잡을 거다까지 알려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과연 독대가 가능하긴 할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요? 독대가 이미 그 대통령실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독대는 할 겁니다. 독대는 대통령 순방 가기 직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데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하죠. 이게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는 원래 그전에는 야당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부의 비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예. 이게 뭐 대통령이 순방을 가든 순방을 가지 않든 마구잡이 공격하는 이것이 정치권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예. 특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에 나가서 뭐 심지어 필리핀에 가서 원전 세일즈까지 하는 그런 순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험담을 하고 여당 대표가 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회담을 앞둔 여당의 대표로서 매우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용산이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독대는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뢰에 대해서 별로 갖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불신이 매우 커졌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한 대표는 국내 정치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오래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독대에서도 그런 점에서 신뢰 상실이 있기 때문에 큰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홍석준 전 의원님께는요. 독대가 이제 재보궐선거에 뭐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할 걸로 보세요? 지난번까지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사실은 뭐 공개
요구 자체가 사실은 뭐 비난은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예. 결국은 논의 대상 이슈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됐는데 사실 그 사이에 또 몇 가지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뭐 명태균 씨 뭐 건이라든지 또 뭐 김영삼, 김대남 전 행정관 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까지 아마 좀 포함을 해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모습부터 좀 기다려 봐야겠죠. 또 아마 언론에서 볼 거예요. 악수를 했는데 손을 얼마나 오래 잡았냐, 눈을 맞췄는가, 뭐 인사말 말고 다른 대화를 저번에 뭐 행안부 장관 때는 한 1분 가까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이런 것까지 따져서 보겠죠. 아마 좀 기다릴 겁니다. 아마 취재진들이.